강재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꿈인가? 눈앞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순간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제인아. 아빠가 돌아왔다. 아빠 맞아. 미안하다. 너에겐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죽은 줄 알았던 강규철 회장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반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던 아버지가 지금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반년 전 YL그룹의 실권자 강규철 회장은 황기찬에 의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 황기찬은 장례식장에서 오열했고 딸 강재인은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강재인이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황기찬이 차가운 변화, 강세리의 음모,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은호의 죽음까지 모든 비극의 진실이 지금 이 순간 밝혀지려 합니다. 배신, 함정, 폭로, 몰락,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YL그룹 디자인팀, 강재인이 책상 위로 퀵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양평별장에서. 강재인은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양평별장이라니? 누가 보낸 걸까? 거기는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황기찬도 모르는 곳이야. 강재인이 머릿속에 온갖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비밀리에 만나던 누군가일까? 아니면 회사 내부 고발자일까?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토요일 오후, 강재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양평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올라가며 그녀의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일까? 별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강재인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누구시죠?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이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인아, 아빠다. 강규철 회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화장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살아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너무 놀라서 온몸이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 아빠? 이게 무슨...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아빠가 어떻게... 이거 지금 꿈이죠?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강재인이 목소리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아버지의 얼굴을 눈으로 따라가듯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혹시 또 다른 함정이 아닐까 두려움이 목을 죄었습니다. 강재인은 손끝으로 아버지의 손등을 천천히 짚으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재인은 겨우 한마디를 짜내듯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아빠 맞아. 미안하다. 너에게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황기찬이 차가운 태도, 강세리의 끔찍한 음모,
사랑하는 아들 은호를 잃은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없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쌓였던 모든 아픔과 한이 한순간에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참을 운 후 강재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살아계셨으면서 왜 그동안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강재인이 목소리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까지 잃고 황기찬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강규철 회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재인아. 정말 미안하다. 진작에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강규철 회장이 강재인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황기찬 그놈이 항상 나 몰래 일을 꾸미니까 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그걸 정확히 알 길이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위장해서 모두를 속일 수밖에 없었어. 강재인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위장이라고요?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요? 저는 아빠 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강규철 회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어. 황기찬이 의심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기쁨이 밀려오는 동시에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려던 순간 아버지의 다음 말은 그녀를 또다시 충격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내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강규철 회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강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어떻게요? 내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찾아왔어. 황기찬이 외도가 의심된다며 나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면서 말이야. 강규철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황기찬이 그저 잠시 한눈 파는 걸로만 생각했지. 내 엄마가 황기찬을 그렇게 악랄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 설마 내가 키워준 사위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어쨌든 내 엄마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황기찬 도청을 시작한 거지. 사무실 옷 안쪽 차량 내부까지. 도청이요? 그래.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지.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파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도청 내용을 들어보니 나도 처음에는 충격을 먹었단다. 이렇게도 악랄한 놈일 줄이야. 우리 회사와 재산을 뺏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더구나. 뭐라고요? 강재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기찬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것부터가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막 도청을 시작했을 때 황기찬 그놈이 비리를 알게 된 김도희 사원을 없애려고 계획한다는 걸 알게 됐지. 강재인에게 김도희는 자신이 아끼던 회사 후배였습니다. 강승우와도 자주 티격태격하며 지내던 밝은 성격의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사람을 시켜 황기찬 그놈을 미행하라 지시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도희가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한 부상과 출혈이 너무 심했다. 그 아이는 끝내. 강재인은 분노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니. 황기찬 이놈은 대체 악마일까? 그때부터 나는 황기찬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지. 강규철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나까지 없애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도청 내용 중에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어. 이놈이 정말로 우리 가족 모두를 없애려고 한다는 걸.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장하신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나는 철저히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황기찬 그놈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를 모두 도청하고 녹화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지. 김비서와 몇 명의 측근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 강규철 회장이 서재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3개월간 모은 증거들이야. 황기찬이 모든 범죄 행위, 강세리와의 공모,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살인까지 강재인이 파일을 넘겨보며 경악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황기찬 그놈만 주시하고 있었지. 강세리가 우리 은호를 그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인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강세리가 사주한 놈이 차로 들이받을 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하늘이 도와줘서 천만다행이지. 강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니요? 은호는 죽었잖아요. 강재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차가 은호를 향해 달려오는 순간 자신은 왜 그렇게 무력했을까요? 왜 아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달려갔다면, 은호의 손을 더 꽉 잡고 있었다면, 만약 그날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밤 이런 생각들이 강재인을 괴롭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 맑은 눈동자가, 엄마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강재인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내민 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뒤집는 결정적인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제인아, 은호는 살아있어. 강규철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호가 살아있다고요? 그래, 살아있단다. 하지만 그때 사고의 부상이 너무 심해서 지금 특별한 곳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 중이야. 강재인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은호가 살아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 그년이 도대체 무슨 일을 더 꾸밀지 알 수가 없어서 절대 비밀에 붙여야 했단다. 은호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강규철 회장이 강재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질렀던 범행의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았고 우리 회사와 재산을 강탈해간 모든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대책도 완벽하게 세웠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서야 모든 게 준비가 끝나서 너를 부른 거야. 그동안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강재인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엄마도 곧 오기로 했으니 같이 저녁 식사나 하자꾸나. 강재인이 갑자기 의아해하였습니다. 엄마는 지금 치매가 있으셔서 여기 오기 힘드실 텐데요. 강규철 회장이 씩 웃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번 일을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 치매인 척 위장시켰단다. 내 엄마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어. 호랑이가 없어야, 나랑 내 엄마가 없어야 늑대가 진짜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니까. 강재인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강규철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이제 시작하죠.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진행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그 시각 YL그룹 황기찬 사무실. 황기찬은 강세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요즘 무슨 일을 꾸미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년만 어떻게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강세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재인이 뭔가 수상해.
예전 같지 않아. 혹시 우리가 한 일을 눈치채는 건 아닐까? 황기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제거해야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황기찬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사관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사관입니다. 황기찬, 강세리 씨 되시죠? 그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두 분을 살인교사, 살인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황기찬 씨는 추가로 사기죄 배임 횡령까지. 황기찬이 버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내 팔 안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YL 그룹 대표야. 야, 이 자식들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수사관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잔말 말고 따라오세요. 영장 정식으로 발부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는 겁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장이라고? 무슨 영장?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세리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모두 다 황기찬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풀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이 강세리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세리 씨, 당신 또 공범입니다. 황기찬 씨와 함께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다 있어요. 강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사관 팀장이 황기찬에게 두꺼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김도희 사원 살해, 강규철 회장 살해 시도, 황은호 군 살해 시도, 그리고 YL 그룹 자금 횡령까지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황기찬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규철 회장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고, 은호는 횡단보도에서. 수사관이 비웃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강세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황기찬이 다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협박당해서 할 수 없이 한 거라고요.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습니다. 강세리 씨, 여기 당신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더 이상 발뺌하지 마세요. 황기찬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식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강규철은 죽었다고.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확인했다고? 뭘 확인했다는 거지? 황기찬.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강규철 회장이 살아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규철? 당신이 어떻게? 황기찬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냐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거든. 강세리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규철 회장이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놈을 사위로 받아들인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황기찬이 발버둥쳤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어른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해? 강규철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모든 범죄를 계획하는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오해냐? 황기찬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황기찬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강규철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용서?
내 손자를 죽이려고 한 너를 용서하라고? 강규철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는 살아있어. 너희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내 손자 말이야. 강세리와 황기찬이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은호를 치려고 했지만 하늘이 도왔다. 너희를 벌하라고 하늘이 우리를 살려준 거야. 황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병원에서 본 건 장례식은 뭐였던 거죠? 모두 연출이었지. 너희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한. 강규철 회장이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데려가세요. 수사관들이 황기찬과 강세리를 끌고 나가려 할 때 황기찬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강규철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세리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강재인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왜 그년만 모든 걸 다 가져야 해? 불공평해.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황기찬과 강세리를 끌고 나간 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모든 게 끝났나요? 강규철 회장이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우리 가족은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강재인이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아빠, 그럼 이제 은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재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은호는 지금 특별요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재인이 돌아보니 최자영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강재인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재인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최자영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강재인이 물었습니다. 최자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재인아.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치매인 척 연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단다. 강재인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은 부모님과 함께 은호가 있는 특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호가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강재인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강재인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은호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몇 주 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강규철 회장이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손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강재인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규철 회장이 웃었습니다. 1그룹은 원래대로 우리가 운영하게 될 거야. 황기찬이 빼돌린 자금도 모두 회수했고 회사도 정상화될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거고. 한 달 후 법정, 황기찬과 강세리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은 살인교사, 살인미수,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세리는 살인미수,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항변했습니다. 이건 억울해요. 재심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세리는 이미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강재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 강규철과 어머니 최자영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강규철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강재인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야. 은호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오직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YL 그룹 본사. 강재인은 다시 디자인팀 팀장으로 복직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직원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강재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동생 강승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재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은호도 같이 데려가자. 이제 은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평범한 아이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강규철 회장, 최자영, 강재인, 강승우, 그리고 은호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없어진 거죠? 은호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은호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가족은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 거야.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인은 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은호를 재우고 나서 강재인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나날이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아들 은호도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모든 악인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은 일찍 일어나 은호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는 거죠? 은호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거야. 강재인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YL 그룹 본사에서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회사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강재인은 디자인팀을 이끌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강승우도 이제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회사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강규철 회장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강규철 회장, 최자영, 강재인, 강승우, 그리고 은호까지.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있으니 정말 행복하네요. 강재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후 은호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강재인은 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은호가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아들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정말 행복해, 은호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해질녘 강재인은 집 옥상에서 황금빛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절망적이었던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과 정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딸 옆에 다가왔습니다. 제인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네, 아빠.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강재인과 그녀의 가족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왕의 집에는 이제 진짜 여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